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견의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말이죠. 이 문재인 정부를 제대로 털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동안에 이제 노총, 문재인 정권이 5년 내내 민노총을 끼고 돌았잖아요. 뭐 끼고 도는 정도가 아니라 민노총한테 꼼짝을 못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민노총 대대적으로 지금 손보기 작업에 나섰다. 우선 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철저하게 의법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돈줄을 자르는 거, 불법적인 돈 지출을 잘라내는 이러한 지금 이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노총의 이 회계 부정을 철저하게 손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돈줄이 왜냐면 썩어 있기 때문에 이 썩어 있는 돈줄을 가지고 지들 멋대로 대정부 지금 반정부 투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노총 개혁이 제1 역점 사업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제 심야 방송에서도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되게 이제 화가 났다. 문재인 정권 정말 손보기 시작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민단체에 대한 아주 강도 높은 개혁 작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지금 자고 일어났더니 말이죠. 이 조선일보에서 대대적으로 일면 톱으로 보도하고 있는 오늘 이 내용이 바로 뭐냐. 바로 이제 어제 국무회의 석상에서 윤 대통령이 강력하게 지시한 시민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 철저하게 부정을 파악해내라. 그래서 지금 이제 조선일보 단독 보도를 보니까 말이죠. 감사원에서 집중적으로 전수감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시민단체에 들어간 돈이 말이죠. 5조 원이에요. 5조 원. 이야, 그래서 이 돈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일부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자,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감사원이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을 전수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래서 앞으로요 조사 내용이 갈수록 더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더 큰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시간이 허용하면요 오늘 이제 조선일보 칼럼 중에 말이죠, 지금 모피아 대통령실이 완전히 모피아하게 이제 포위되어 있는데, 모피아만 믿으면 큰일 난다. 이대로 가면 이 모피아들이 윤 대통령을 굉장히 시시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 얘기는요, 이 반도체 산업을 우리 한국에서 키울 때 과거에 이 모피아에서, 즉 기재부에서는 그거 반도체 만들면 그 반도체 산업을 키우면 망한다 그랬는데, 그거 없었으면 지금 대한민국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료들의 이 합리성을 너무 믿지 말라, 이러한 뭐라고 그럴까요, 메시지를 이 칼럼을 통해서 이 조선일보가 주고 있어요. 이 선우정 논설위원이 쓴 칼럼인데요,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간략간략하게 핵심을 짚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굉장히 이 뭐라고 그럴까요, 비정치권 문화권 뉴스중에서 최고가요, 바로 어제 이 오징어 게임의 배우 이정지하고요, 이 감독 황동혁 감독한테 이 금관문화훈장을 수여했어요. 이 금관문화훈장은 여러분들 아주 잘 아시다시만 문화 부분에서는 아주 최고로 등급이 높은 최고의 훈장입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인 오징어 게임이 지난 9월 달에 제74회 에미랑 시상식에서 이 감독상, 나무주연상 이렇게 6개 부분에서 수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미상은 정말 여러분들 뭐 아주 최고의 미방송계의 이런 그런 상인데, 이 비영어 시리즈 가운데 우리가 상을 받은 것도 처음이고요. 한국 배우하고 감독이 이 수상한 것도 전부 다 처음 있는 최고의 문화 경사입니다. 자, 이 문화 경사를 맞이해가지고 윤 대통령이 문화 부분에 있어서의 최고의 훈장을 수여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윤 대통령이 이 훈장을 수여하면서 참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수고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참 그야말로 노고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불평등과 기회의 상실이라는 현대사회의 난제에 대해서 치밀한 접근과 통찰이 세계인의 큰 공감을 얻었다, 이런 또 축전도 보내준 바 있어요. 근데 어제는요 훈장을 걸어주면서 아주 재밌는 얘기했어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지고 장관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 내가 이 사람들이 나하고 옛날에 사진 찍은 사람이야, 이렇게 농담을 했다. 그래서 이게 말이죠, 인기 있는 기사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옛날에 뭐 유인촌 장관도 장관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황동혁 감독, 그 다음에 배우 이정재, 뭐 아주 유명한 배우 감독인데요. 이분들도 나중에 이 영화 부분에서 큰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지금 공적을 남겼지 않습니까? 그러한 공적과 또 남다른 또 뭐 실력도 많이 있겠죠. 이런 점을 인정받아가지고 나중에 장관 한번 하시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때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사람들 그 당시 대통령한테 훈장 받을 때 방송했어. 이런 얘기를 저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 상당히 엄중한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어제 무인기 관련 이 보도를 해드린 바 있는데, 무인기 보고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굉장히 엄격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무인기가 북한 NLL, 분할 MDL을 넘어서 이북 쪽에 진입을 해서 정찰도 하고 왔고요. 이게 이제 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그 다음에 MDL에서 또 우리가 정찰 활동도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번에 무인기를 5대 보냈다. 이거 뭐 완전히 9.19 합의 위반이고요. 그리고 정전협정 위반도 해당되는 것이죠. 모두가. 자,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북한이 너희들만 위반해? 우리 혼자 지키면 우리는 바보잖아. 그렇게 하지 않겠어. 이런 입장을 이미 윤 대통령이 과거에 한 바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제 이런 이 맞불 작전을 북한이 우리에게 위반한 것처럼 똑같이 하라. 이렇게 강력한 지시를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조선일보 오늘 단독 보도를 통해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이걸 말이죠. 10시 25분쯤에 이 무인기가 넘어왔다. 이 보고를 받고 즉각 대응 조치를 지시했는데요. 이 지시할 때 얘기가 우리도 몇 배의 드론을 북쪽으로 올려보내라.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보실 차원에서 국방부와 협조해가지고 대응 옵션 쭉 검토를 해 본 결과 우리도 똑같이 북한에 보내자. 그래서 송골매 하고 그다음에 백두 금강을 보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똑같은 이 비례 대응의 원칙에 따라서 이 맞불 작전을 핀 것은 어제 이제 무인기가 넘어와서 핀 것도 이제 핀 거지만은요. 그 전에도 지금 뭡니까? 지난달 2일이죠. 이 NLL을 넘어가 가지고 이 북한이 울릉도 쪽으로 탄도미사일을 쏘았지 않습니까? 그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았는데 울릉도하고 속초 쪽까지 쏘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울릉도에 이제 공습경보가 발령이 되고 큰 혼란이 있었던 이런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도 적극 대응하라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옵션을 검토해 보니까 가장 단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대지 미사일로 비례성 원칙에 입각해서 북쪽 해상에 3발을 발사하라 이렇게 지시한 바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똑같이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서 강력히 보복 작전을 펼쳤다. 이런 보도가 조선일보 단독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일보 단독 보도를 보면요.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이제 보복의 가장 기본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영어로는 통상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tit for tat이라고 그래요. 맞불 놓는 거. 이런 건데, 이 tit for 작전을 하게 된 것은 이거는 뭐 당연히 왜냐하면 이 한미 동맹 관계 차원에서 공조를 굉장히 강화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이 한미 관계의 가장 큰 특징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북한이 문재인 정권 때는 한미 이간에 신경을 많이 썼고 그 이간질에 문재인 정권이 놀아났어요. 근데 이 윤석열 정부는 그거 철저하게 뿌리 뽑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제 이 맞불 작전을 두는데 미국도 아주 적극적으로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한미 공조 체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적시에 작동이 돼서 말이죠. 우리가 무인 정찰기를 NLN, MDL 넘어서까지 5km까지 넘어갔다고 그래요. 5km까지 넘어서 송골매가 정찰 활동을 하고 왔고, 송골매 2대가 정찰 활동했는데요. 이 송골매 2대는 군단급 무인 정찰기로 알려져 있고 이북 5km까지 넘어가서 정찰 활동을 돌아왔고요. 그리고 우리의 유인 정찰기, 이건 이제 우리가 사람이 탔으니까 이북 MDL 넘어가면 좀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두하고 금강 이 정찰기는요 MDL 근처까지 비행하면서 정찰 활동을 했다 이렇게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이 9.19 합의상의 비행 금지 구역을 위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전협정도 이제 위반이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위반해서 무리하게 도발을 해. 그리고 우리가 당하기만 해. 이거는 이제 용납 안 해. 해서 똑같이 보복 작전을 편 거예요. 자, 그래서 똑같은 이 수위로 즉각 상응 조치를 한 거. 이렇게 이제 한미 간에 그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했다. 그리고요, 어제 이제 백악관도요, 이번에 이제 무인기가 침범한 것은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한국이 자국 영토를 보존해야 할 필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고, 또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도 여전히 철통 같다.
요런 입장을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한미 간에 긴밀하게 이 공정한 결과로 나온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군도 이 북한에서 어제 이제 한 뭐 6, 7시간 정도 계속 무인기 침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은평, 강화, 그다음에 불광동 이런 데까지 이제 무인기가 넘어왔고, 용산 대통령실도 촬영하고 넘어갔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군사 분계선 다시 입으로 빼 나가는데 한 6, 7시간이나 걸렸다고 돼 있는데요. 우리 군의 이 대응 시간도 총 5시간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뭐 경고방송, 경고사격하고 전부 다 이제 전투기하고 공격 행길까지 우리가 출격을 했고요. 그리고 20mm 기관포로 100여 발 대응 사격까지 했어요. 물론 실패한 것이 이제 안타깝고,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제 우리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라는 또 입장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대응 출격했던 KA-1 경공격기 한 대가 또 추락했어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인천과 그다음에 김포공항 한 수십여 대가 1시간 정도 일시 이륙이 중단된 바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군도 전반적으로 대응 조치를 했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번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관련해서 우리의 대응은 3배 대응 원칙을 기본으로 해서 대응했다. 그리고 최근에 말이죠, 이 북한이 북한 우주 개발국에서 우리 대통령실 인근을 촬영했는데, 이게 저해상도라고 우리가 이제 전문가들 지적하니까 반발해가지고 반발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국토위성 1호를 통해서 김일성 광장 일대를 담은 고화질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미국도요, 최근에 지난 20일 날 F-22 스텔스기, 그리고 핵 탑재가 가능한 B-52 H 전략 폭격기를 띄워서 기존의 확장 억제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 때만 하더라도 말이죠, 이렇게 북한이 도발을 한다 하더라도 이 한미가 연합 대응하는 것은 별로 없었어요. 왜?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일방적, 말하자면 구애죠. 예. 그런 것 때문에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 정부도 말이죠, 대화보다는 이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한 아주 상응한 그런 차원에서의 이 보복에 이제 더 방점을 찍고 있는, 그러니까 그냥 대화에 연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깨는 이러한 무리한 도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징한다는 그런 지금 전략하에 대북 응징 작전에 미국도 동의하고 있다는 점이 문재인 정권 때하고 윤석열 정부 때의 대북 대응에 있어서 확연하게 달라진 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일례로 말이죠, 이 과거에 MB 정부 때도 우리가 이 보복성으로다가 이 대북 군사 조치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이 굉장히 신중을 기했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 연평도 포격 때 우리가 보복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확전을 방지하는 게 좋겠다, 자제를 당부한 바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우리는 자위권 차원에서 그냥 K9 자주포만을 동원해서 반격을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로버트 게이츠 이 국방장관이 2014년도에 만든 게이츠 회고록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북한의 연면도 포격 후에 한국 측에서 군용기와 포화를 동원한 강경 대응 요구가 있었는데,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우려해서 이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국무장관이 설득을 했다, 이러한 일화가 나온 바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이 바이든 대통령도 말이죠, 우리 한국 정부하고 확고한 이 공조 차원에서 대북 응징에 주저하지 않는다, 이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도요, 물론 대화의 문은 뭐 우리든 미국이든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 대화의 문은 열려 있는데 대화를 구걸하지는 않겠다, 이게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기본 생각이 아닙니까? 그 기본 생각에 따라서 이제 이 보복, 그러니까 비례 대응 차원에서의 보복도 우리가 주저하지 않는다, 이 점을 갖다가 확실하게 보여줬는데 아주 잘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자, 이 시민단체에 대한 이 보조금, 그야말로 이 방만하게 운영됐을 뿐만 아니라 비방만한 운영 속에는 불법 집행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요, 조선일보 이 보도를 보면 말이죠,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이 민간단체에 지원된 예산이요. 중앙정부가 지원된 게 3조고, 그리고 지방정부가 이 보조해 준 게 2조예요. 그래서 도합 5조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요, 이 감사원에서 일부 조사를 했는데, 드러난 부정수급만 최소 2,352억 원이 부정으로 수급됐다는 거예요. 자, 문재인 정권의 특징이 뭐죠? 시민단체를 끼고 도는 거예요. 시민단체를 끼고 돌아가지고 이 중도 우파 성향의 단체들도 전부 친정부 단체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돈을 뿌린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확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바로 왜 그랬겠느냐. 이해찬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최소한도 20년은 해먹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민단체를 돈으로 굶어 삶은 거예요. 이게 바로 일종의 포퓰리즘적 시민단체 매수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누가 또 이걸 좋아했죠? 박원순이가 좋아했어요. 박원순이가 시민단체를 수천 개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이 어마어마한 서울시 재정을 낭비하고 불법 집행했다. 이건 이제 오세훈 시장이 다 지금 뿌리 뽑겠다고 나섰는데 과연 어느 정도나 뿌리 뽑을지 한번 이제 지켜봐야 되겠고요. 이거를 정부 차원에서 단단히 뿌리 뽑겠다. 이게 바로 윤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의 투명성, 그리고 이 확고한 감사체제의 발동, 이런 거를 어제 얘기했고, 이 시민단체의 정부 예산이 불법적으로 지원되는 거, 이거 일종의 이권 카르텔이다. 이거 뿌리 뽑겠다.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강한 입장을 내놨는데, 이게 바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고받은 상황에서 어제 지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민단체 회계, 이 부정을 뽑겠다, 투명하게 유지하겠다. 이거는요, 노조에 대한 회계 투명성을 강조하는 개혁 조치를 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리고 이거는요, 일종의 이제 우리가 시민단체 지원에 있어서 썩은 부분은 우리가 문재인 정권 때 누구를 통해서 봤죠? 바로 윤미향 정의연 사태잖아요. 2020년도. 이 비영리단체의 부실 회계, 이런 것까지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요런 거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다. 예. 그래서요, 지금 이제 시민단체하고, 시민단체하고, 그 다음에 이 지방단체하고 정부가 이제 제일 많이 지원하는 기관, 6군데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7곳. 이거를 보면은 그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제일 큰 서울시가 제일 많이 시민단체를 지원해 왔고요. 그 다음에는 이 정부 기관, 이 6개 기관이에요. 행안부, 통일부, 외교부, 문체부, 환경부, 여가부. 이런 순으로 되어 있는데, 야, 이거 참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이제 감사 대상이요. 지금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 대상인 1716개고, 그 중에 이제 서울시가 579개고요. 야,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이 눈먼 돈들. 자, 그래서 이 내용, 지금까지 이제, 전수감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금 파악된, 내용을 보면 말이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3조, 지방정부가 5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매칭 펀드 형식으로 지원해 준 돈은 총 4조입니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각각 2조씩. 그리고 중앙정부가 직접 보조하는 것은 1조 원에 달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와 관련해서 쭉 보면 말이죠. 기재부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보조금 교부 사업으로 준 돈이 2017년도에 199만 9,743건에서 2021년에는 257 7,095건, 그래서 5만 7,352건이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 말이죠,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국가보조금은 5년간에 걸쳐서 얼마냐? 2,352억 원이 되고 있어요. 야, 이거 참 대단하죠. 그래서 특히 국가보조금 특별 단속을 실시했던 19년도 한 해 동안 부정수급 적발 규모가요, 837억입니다. 이것은요, 평년에 400억 정도로 2배나 높아요. 그래서 이 단속의 강도에 따라서 이 부정 적발 규모가 2배로 늘어났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감사원 감사를 쭉 하면 이 정도로 감사가 강화될수록 더 많이 적발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죠, 그 감사원에서 지난 8월부터 정부 부처하고 지자체로부터 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민단체 1716곳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 감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원이 시민단체 보조금 집행 내용을 전반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처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 눈먼 돈이 갖다가 목적외로 집행되는 게 너무나 많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께 방송해 드린 대로 서울시가 지난달에요.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 집회, 예, 여기를 갖다가 이 감사를 해봤더니 1,600만 원의 지금 지원금이 잘못 집행됐다. 이거를 전액 환수하겠고, 이 촛불연대는 아예 등록을 말소해버리겠다. 그리고 잔여 금액도 지금 내가 추가로 감사를 실시해서 불법이 나타나면 전부 다 환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여가부에서도 말이죠. 국가보조금 사업으로 2012년도부터 청소년 모바일 상담 사업을 맡아온 단체가 있어요. 사단법인 동서남북 모바일 커뮤니티입니다. 여기도 부정수급 횡령으로 7억 원을 챙긴 사실이 적발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여가부에서는 작년도에 말이죠. 이 단체 대표하고 전 이사를 고발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이게 아주 그냥 만연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요. 이거를 5년 내내 불법을 조장한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관해서까지도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 혐의가 있는지 요것도 단순한 회계부정뿐만 아니라 이 기관의 부처의 책임도 또 따져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죠. 어제 국무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국민 열세가 그동안의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보조금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서 국민 세금이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예, 이거 지극히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서요. 최근 몇 년간의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정부 관리가 미흡했다. 그간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고, 공적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서 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묵과할 수 없는 행위다. 혈세를 쓰는 곳에는 성역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아주 단단히 지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공익 목적인 보조금 사업의 회계 부정, 목적의 사용과 같은 불법적 집행이나 낭비 요소가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 방만하고 낭비성 사업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비하고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 방안을 강화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수조 원이 그야말로 이 낭비된 거, 이거 정말 이거요. 철저하게 이 뿌리뿔 뽑아가지고요. 이것도 이 제도적으로 이 관련 법령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개정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살펴야 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요. 조선일보의 이 사설은요. 사설의 칼럼은 제가 별도 이어지는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